이번에는 조금 응용을 해볼게요. 저희가 이제 진 카테고리 중에 에이징과 셀사이클에 둘 중에 하나라도 속해 있는 유전자 리스트를 얻어보았는데요. 이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좀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실 때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양쪽 필터창을 함께 이용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관심 있는 진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DEG 어널라이시스 아래쪽에 Significant Gene Selection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화살표를 아래쪽으로 내려주시면 활성화를 시키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 선별 조건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폴드 체인지 값과 발현값, p-value 값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여기서 폴드 체인지는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몇 배가량 증가했는지 혹은 감소했는지를 지정하실 수 있는 것으로서 보통은 2를 기준으로 많이 보시기 때문에 디폴트 값이 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변경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제 입력을 통해서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 다음은 발현값 조건인데요. 이 발현값 조건을 지정하는 이유는 사실 컨트롤 대비 테스트에서 2배가량 증가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의 발현값이 1이고 테스트의 발현값이 2여도 2배 증가한 거고 컨트롤이 100이고 테스트가 200이어도 2배 증가한 거죠. 그래서 너무 낮은 값들은 좀 배제를 하기 위해서 발현값 조건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또 로그2가 취해져 있죠. 로그2가 취해져 있는 이유는 NGS에서 발현값이 없을 때는 0부터 많게는 수만 개, 수십만 개의 리드 값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6자리, 7자리 수를 한눈에 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로그2를 취함으로써 최대 2자릿수 이내에서 모든 데이터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4라는 값은 2의 4승, 즉 16 이상인 값들만을 보겠다 이런 의미이고요. 여기 에버리지 값에 로그2가 취해져 있는데 여기 6이라는 값은 2의 6승의 값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p-value 값인데요. 이 p-value 값은 이제 유의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0.05 이하인 데이터 값을 추출하겠다. 이런 조건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폴드 체인지 값과 발현값 p-value 조건을 지정하셨으면 어떤 비교 조합에 대해서 이 조건을 지정하실지 선택을 해주셔야 되세요. 근데 이 비교 조합은 연구자 데이터에 맞는 폴드 체인지 값입니다. 그래서 폴드 체인지 비교 조합 중에 어떤 조합에 대해서 이 조건을 지정하실지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예시로 A 대비 B에 대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A 대비 B에서 폴드 체인지가 2배 이상 증가하거나 감소하고 p-value가 0.05 이하이고 발현값이 한쪽에서 4 이상인 데이터 값을 추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이징과 셀사이클에서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A 대비 B 조합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개의 유전자들을 선별을 해보셨어요. 이렇게 양쪽 필터를 이용을 하셔서 유전자를 선별하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내가 기존에 진 카테고리를 관심 있는 진 카테고리가 있을 경우에는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되시고 만약에 나는 특정 진 카테고리를 지정하진 않고 전체 유전자 리스트 중에 뭔가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을 해서 그 선별된 유전자들이 어떤 진 온톨로지에 속해 있고 어떤 패스웨이에 속해 있는지 궁금하실 때 하는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시기 위해서는요, 여기 왼쪽 상단에 보시면 View All Data가 있는데 이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은 원본 데이터로 돌아가실 수 있으세요. 자, 원본 데이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을 선별하시려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그냥 왼쪽 필터창은 배제해 주시고요. 그냥 오른쪽 필터창만 이용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오른쪽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 선별 조건을 지정해 주시고 비교 조합 선택해 주시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A 대비 B에서 유의성 있게 변화된 269개의 유전자 리스트를 얻으신 거예요. 자, 만약에 A 대비 C에 대해서 선택하시면요. A 대비 C에 대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이 비교 조합은 또 중복 선택이 가능하셔서 만약에 A 대비 B와 A 대비 C를 동시에 선택하시게 되시면은 이 두 비교 조합에서 이 조건에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추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나는 A 대비 B나 A 대비 C에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를 얻고자 한다 하실 경우에는 하단의 OR 버튼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라도 이 조건에 만족하는 유전자들을 얻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EX테가가 업데이트 되면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보스라는 기능인데요. 여기 보스를 선택을 해주시면 보스, 업, 다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된 아이들만 따로 보실 수도 있고요. 감소된 아이들만을 따로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나는 A 대비 B에서 증가하고 A 대비 C에서는 감소한
그리고 이 두 조건을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아이들을 보고자 한다 하시면은 AND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은 되시겠죠. 그래서 A 대비 B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게 증가하고 A 대비 C에서 감소하는 유전자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유전자를 좀 손쉽게 선별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아래쪽에 있는 버튼을 한번 살펴보실게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진 카테고리 차트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선택하시기 전에 여기에서 원하시는 비교조합 하나를 선택해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원하시는 비교조합을 하나 선택을 해주시고 진 카테고리 차트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요. 다음과 같은 이미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왼쪽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각각의 진 카테고리별로 유의성 있는 유전자들이 몇 개나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X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왼쪽에서 구성한 진 카테고리 항목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들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왼쪽 그 카테고리를 변경하시면은 이 X축에서도 변경된 항목으로 적용하셔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유의성 있는 유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의성 있는 조건이 무엇이냐? 저희가 오른쪽에서 지정한 조건에 맞는 유전자들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건을 변경을 해주시면 그 조건에 맞는 유전자 개수로 변경이 되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A징에서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빨간색은 A징에서 증가된 유전자의 개수이고 초록색은 A징에서 감소된 유전자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이 감소된 6개의 유전자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경우에는요. 이 막대를 클릭하시면 뒤쪽에서 해당하는 유전자명도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심 있는 항목의 막대를 클릭해 주시면은 해당하는 유전자 리스트를 함께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 이 개수랑은 좀 별개로 보셔야 되시는 게 지금 이제 유의성 있게 선별된 유전자의 개수는 269개이지만 이 269개가 이 카테고리에 모두 속해 있을 수도 있지만 속해 있지 않을 수도 있고 중복으로 속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수치값은 좀 차이가 있으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시면은 이제 파이 차트가 보이실 텐데요. 이 파이 차트, 그러니까 원그래프라고 해서 다 합산했을 때 100%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사실 그렇게 계산되진 않았고요. 어떻게 계산이 되었는지 보시면,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 위쪽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올렸더니 이렇게 4가지 숫자가 확인이 됩니다. 첫 번째 숫자는 인플라메이토리 리스폰스에 해당하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498개, 그 중에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는 26개, 26개 중에 증가된 아이들이 13개, 감소된 아이들이 13개다라는 의미이고요. 지금 이 퍼센테이지는 토탈 카운트 498분의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의 개수 26, 즉 498분의 26 곱하기 100해서 나온 퍼센테이지입니다. 그래서 이 원그래프를 통해서 전체 유전자를 고려한 비중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그 왼쪽 막대 그래프의 Y축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오세요. 지금 여기 개수를 보시면은 22고 여기는 7인데 오히려 얘가 더 높죠. 그래서 지금 이 막대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수치값은 유전자의 개수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 Y축은 그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파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증가 감소가 합산이 되어 있지만 막대 그래프는 증가 감소가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토탈 유전자의 개수분의 증가된 혹은 토탈 유전자분의 감소된 유전자의 비중을 계산을 한 게 Y축이에요. 그럼 왜 토탈 카운트 개수를 고려를 하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요. 에이징에 속해 있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1000개라고 가정을 하고 엔지오제네시스에 속해 있는 토탈 유전자의 개수가 10,000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둘 다 유의성 있게 변화된 유전자가 100개씩 있으면 사실 둘 다 100개라고 하지만 1000개 중에 100개와 10,000개 중에 100개는 그 의미가 다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한 게 이 비중이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 이미지를 저장하고자 하실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통해서 이미지를 저장하실 수가 있습니다.